인지 왜곡은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같은 상황을 두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같은 말, 같은 사건, 같은 현실인데 왜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르게 느끼고 해석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실제보다 더 나쁘게 해석하는가? 왜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만들어내는가?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이유, 인지 왜곡의 근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생각은 같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느낀 거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고 생각은 그 현실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현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왜곡되면 우리는 왜곡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왜곡입니다. 이 인지 왜곡의 첫 번째 원인은 뇌는 생존을 위해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는 행복보다 생존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간은 위험을 빨리 감지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작은 위험도 크게 보이고 애매한 상황도 위협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가능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상사의 한마디, 누군가의 표정, 답장이 늦은 메시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싫어하나? 문제가 생긴 건가? 내가 잘못한 걸까? 실제 위험은 없지만 뇌는 여전히 위험 상황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인지 왜곡은 본능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비슷한 생각을 반복할까요? 예를 들어, 항상 나를 낮추는 사람, 늘 최악을 상상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는 사람. 이들은 단순히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습관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한번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길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마치 산길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계속 지나가면 길이 됩니다. 생각도 똑같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자동 반사적인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왜곡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화된 인식 구조인 것입니다. 감정이 생각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감정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불안할 때 작은 일도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화가 날 때 상대의 의도가 나쁘게 보입니다. 같은 현실인데도 감정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낸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인지 왜곡은 단순한 사고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깊이 연결된 현상입니다.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을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실패했을 때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관계에서 거절당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더 노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즉,
인지 왜곡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한번 믿은 생각을 바꾸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찾아다니며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인사를 안 하면 역시 나를 싫어해. 누군가 웃어주면 그냥 예의일 뿐이야.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믿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지 왜곡은 스스로를 계속 강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생각은 정말 지금에서 나온 것일까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지금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관계라면 새로운 관계에서도 경계합니다. 즉,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왜곡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잔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지 왜곡은 왜 일어날까요? 단순히 잘못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뇌의 생존 본능. 둘째, 반복된 생각 습관. 셋째, 감정의 영향. 넷째, 자아보호 메커니즘. 다섯 번째, 확증 편향. 여섯 번째, 과거 경험의 잔상. 이렇게 인지 왜곡은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왜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지 왜곡은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알아차림은 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나는 항상 실패해. 이것은 과장된 일반화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생각과 현실이 분리됩니다. 이 순간부터 왜곡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알아차릴 것인가? 인지 왜곡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생각 중 하나를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이건 사실일까 아니면 해석일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훨씬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시니어 캠퍼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길 위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